안녕하세요. 캐나다 똘맘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만에 캐나다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이주공사에 SIMP를 계약하면 광고 1개월, 잡업 프로블 3개월, 노미네이션 1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정도 후에 캐나다로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이주공사와 계약을 하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이주공사에 계약을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남편의 영어 점수였습니다. IELTS 4.0을 맞아야 하는데 요리만 했던 사람이 영어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남까지 매일 새벽부터 IELTS 학원을 다녔는데 스피킹 점수가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인생에서 외국인과 처음 대화를 해본 것이 IELTS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점수가 나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2개월 떠났습니다. 이주공사에는 IELTS 점수를 2달 안으로 맞추어 오겠으니 진행을 이상 없이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8살과 6살인 아이들도 생전 처음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되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IELTS 점수가 나오고 한국에 귀국한 뒤 집도 정리하고 짐도 미리 캐나다로 보낸 후 잡 어프로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주공사 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용주가 우리의 이민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기 며칠 전 잡업 프로블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이주공사에 연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민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기로 한 식당의 운영이 나빠져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광고가 끝난 곳이 있으니 바로 연결해 준다는 통보를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첫 이민이 취소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고용주와 전화를 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주공사 말이 다 맞는지 알았는데 캐나다에 와서 짐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만나보니 고용주도 저희가 7월쯤에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잡업 프로블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서 취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고용주도 피해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짐을 리자이나까지 가져다 주셔서 이때 보냈던 짐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한 달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집도 짐도 모두 정리했는데 갈 곳도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두 번째 이민을 7월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아마 10월 이전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부산 한 달 살기를 가보았습니다. 작은 차에 짐을 가득 싣고 택배로 몇 박스 짐을 붙이면서 이동하였습니다.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매일 해수욕장에 가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면서 최대한 무료인 곳을 찾아다니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오니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자주 가던 대패 삼겹살 집이 있었는데요. 4명이 배부르게 먹고 저희 부부는 술도 한잔하고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오기 전에 삼색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오는데 3만 원 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또 가고 싶네요. 8월 말이 될 쯤 잡업 프로블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주공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광고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광고가 다 끝난 업체라고 하더니 이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어쩌겠나요? 기다려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주공사에서는 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한 달은 살았고 집값을 조금 아껴보자는 의미와 함께 다른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거제도의 조선 사업이 부진해서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 살게 해주고 주소지 등록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이들 학교와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미용학원이 있어서 저는 관심이 있던 마사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정말 마사지 잘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마사지도 받으며 기술 연마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제도 또한 관광지를 제외하고 물가가 저렴했습니다. 내 가족이 3만 원짜리 회를 시켜서 배불리 먹고 오기도 하고요. 쌈 무한 리필집에서 배불리 먹고 3만 원을 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3만 원이면 어디든 배불리 먹고 놀다 왔었네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희 부부는 바닷가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한량 같이 지냈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숲소리 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고요. 바닷가에 가서 돌을 모으며 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놀기도 하고요. 1,000원짜리 줄낚시 2개와 3,000원짜리 지렁이를 사서 줄낚시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쿠아리움을 좋아해서 횟집 앞에서 1시간 동안 구경도 했습니다. 거제도에는 어쩜 그렇게 축제가 많은지 축제 따라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이때 캐나다 이민 가지 말고 거제도에 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삶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계발 책만 보고 성공의 길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해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8월에 시작했던 거제도의 삶이 4개월이 지나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캐나다를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캐나다를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일본을 방문해 보자고 하며 일본 여행도 갔습니다. 남편이 일식 요리를 했었지만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사카를 갔었는데 왜 음식의 천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고용주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자 수속이 너무 늦어지고 본인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저희의 고용을 취소해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업체를 가려고 5개월 동안 기다린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니 저희에게 관광 비자라도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11개월의 긴 기다림에 지쳤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주는 이외에도 일을 시작하고 3개월 후에 SIMP를 진행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약자이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12월 초로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을 결제하고 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가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출국을 2일 앞두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걱정이 많아져서 고용주에게 다시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는 없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고용주는 안 된다고 그럼 취소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광비자로 가면 캐나다 국경에서 비자를 바꾸어 오는 플래그폴이란 것을 해야 하는데 한 가족이 관광을 하러 캐나다 시골에 왔는데 취업이 되었다고 국경으로 가서 비자를 바꿔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물어봤습니다. 플래그폴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저희 조카도 거절당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그것이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아직 잡어 프로볼도 안 나오고 노미니도 안 나왔는데 6개월 정도는 관광비자로 있어야 하네요. 관광비자는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연장 가능해요. 그럼 6개월 동안은 관광비자 상태라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네요. 그러길래 내가 취소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민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주공사는 전화 와서 왜 취소를 했냐며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관광비자로 가서 밴쿠버 관광을 한다고 했더니
플래그폴이 위험하다며 길길이 날뛰던 이주 공사가 이제는 관광비자로 안 갔다고 날뛰더라고요. 이중적인 태도에 신뢰가 더 깨졌습니다. 이주 공사에도 고용주에게 질문한 질문을 하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주 공사는 말 그대로 이주 공사입니다. 영주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차를 살 수 없거나 집을 내 명의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이때 관광비자로 갔었으면 뉴커머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은 6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차도 구매할 수 없고 비싼 돈을 내고 렌트를 했었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저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뻔했습니다. 자고 일어난 남편에게 새벽에 있던 일을 말하고 남편이 IELTS 학원에서 만났었다는 SIMP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이주공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본인 삼촌의 친구가 캐나다에서 이주공사를 한다며 필요하면 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울면서 우리의 사정을 다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지역을 말하니 사장님 이름과 업체 이름까지 술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와 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이주공사는 캐나다 이주공사의 말만 전달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새로운 이주공사가 반값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돈을 환불받지 못해도 이주공사를 바꾸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다시 이주공사에 전화를 하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쓴 대로 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첫 업체 취소 당한 것이 이주공사가 일 처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라며 발뺌을 하더니 50%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국 이틀을 남기고 새로운 이주공사와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용주는 연락도 받지 않고 우리를 카톡에서 차단하여 우리가 보낸 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참 그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주공사의 짐 이야기를 하려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이주공사 이사님도 복 받으실 거예요. 또 집도 없이 어딘가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업하시는 지인이 떠올라서 집과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고덕에 식당을 열었는데 오픈 일주일 전인데 주방 인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운이 맞아서 바로 평택 고덕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구해주시고 일자리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 물품을 판매할 MD 일자리가 비었다고 하여 파트타임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그 뒤 6개월간 고덕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보내고 안정적으로 취업 비자를 기다렸습니다. 돈만 내면 바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인지 알았는데 캐나다에 오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보니 영어 점수 없는 사람들은 LMIA로 오면 영어 점수가 필요 없이 캐나다에서 6개월 일을 한 뒤 SIMP로 영주권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이 길을 알았다면 LMIA로 왔을 텐데 이주공사에서는 SIMP만 말했었기에 길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주공사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본인 이야기만 맞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캐나다 이주공사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다 자기네가 캐나다 이주공사라고 해요. 이러면서 저희에게 의심의 씨앗을 던지더라고요. 가격이 반보다 적은데 무슨. 돌이켜보면 이 길고 긴 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살만한 곳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한국에 간다면 수도권이 아닌 경치 좋은 남해에 살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만 안 하면 캐나다 고모고 거제도에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살게 되면 아이들이 모두 같은 결승점인 수능을 위해 12년을 달려야 하기에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덕분에 캐나다에 왔죠. 또한 마사지 스킬과 사주팔자 보는 법도 배워왔습니다. 남편은 고깃집에서 6개월 동안 일한 경력으로 고기를 잘 다루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식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여행도 다녀오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인생은 항상 새옹지마여서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의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마무리되네요. 다음은 캐나다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SIMP 노예계약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